자, 이번에는 물류 1급 20년 4회 이론 문제입니다. 1번.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무엇을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며 이것은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 극적인 개선하는 걸 우리가 BPR이라고 하죠. BPR. 그지? 답은 2번입니다. 극적인 개선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BPR이라고 합니다.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거를 우리가 BPR이라 한다. 두 번째. ERP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결해 볼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산업별로 베스트 프랙티스 선진 업무죠. 그지? 선진 업무가 내재화하여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할 수 있고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기업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ERP 패키지, ERP는 패키지화되어 있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 4번이 틀린 거죠. ERP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혁신을 하기 위해서? 경영 혁신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 그지? IT의 발달로 인해서. 그래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하고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PR을 먼저 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ERP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지. 3번.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확장된 ERP 시스템 내에 무슨 모듈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물류, 자재, 제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 전반에 걸쳐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체력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우리가 SCM, 공급망 관리를 합니다. 공급망 관리. 답은 2번이고 공급망 관리라고 하고 4번. 다음 중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으로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화하는 것을 우리가 총 소유 비용이라 하는데요. 이거 총 소유 비용. 교재에는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교재에는. 다음 중 ERP 시스템에 대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으로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화하는 것을 우리가 총 소유 비용이라 합니다. 4번 답은 4번이고 5번. 다음 중 ERP의 기술적 특징을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기술적 특징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치? 소프트웨어 개발. 4세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되었고 대부분의 ERP는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고 기업 내부의 데이터가 집합됨으로 보안을 위해 인터넷 환경에서의 사용은 자제한다. 3번이 틀린 거지. 그지? ERP에서 인터넷 환경에서의 사용을 자제하면 안 되지. 그지? 요즘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가 클라우드 ERP. 클라우드 ERP는 아예 인터넷 환경에서 그지?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 5번 답은 3번이고요. 6번. 다음은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래 수요에 대한 완벽한 추정은 불가능해요. 그지? 완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영속성이 있는 상품 서비스는 영속성이 없는 상품 서비스의 경우보다 지속적으로 정확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경기 변동이 걸리니까. 올해 경기하고 내년 경기 또 달라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더 어려워요. 영속성이 없는 것보다. 3번. 예측 오차의 발생 확률은 예측하는 기간의 길이에 비례해서 높아지고 오차의 발생 확률은 유효 수요는 구매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아 아직 소비로 결부되지 못한 욕구를 말한다. 구매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아 아직 소비로 결부되지 못한 욕구를 우리가 잠재 수요라고 얘기해요. 잠재 수요.
구매 능력이 갖춰지지 않아 아직 소비로 결부되지 못한 욕구를 잠재 수요라고 하고, 구매 능력이 갖춰져서 소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무슨 수요?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6번 답은 4번이고, 참고로 적어보면 유효 수요는 유효 수요는 상품, 서비스의 구매 동기만 있으면 바로 구매의 가능성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에 수요를 말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잠재 수요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필요성이나 욕구는 있으나 아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소비 등으로 결부되지 않는 경우에 수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은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수요 예측은 결국은 모든 수요, 즉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 예측이라고 합니다. (7번) 수요 예측 기법 중 시계열 분해법은 시계열 변동을 네 가지 구성 요소 분해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네 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우리 계절 변동,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그 다음에 불규칙 변동이 있었어요. 불규칙 변동이. 또 나온 거지, 그치? 정성적. 정성적이 아니고 정량적 분석 방법 중 시계열 분석법, 여기에 시계열 변동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어제도 한번 썼던 건데, 계절 변동, 그 다음에 경향 또는 추세 변동, 그 다음에 순환 변동, 그 다음에 불규칙 변동이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8번. 다음 복에 설명에 해당하는 시장은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장악한 거 아니네. 소수의, 그지? 소수. 같은 시장 경쟁하는 시장 형태는 독과점이 되겠죠. 그 독과점, 그지? 그러니까 가점, 여기는 독자 빼고 그냥 가점 시장이나 나온 거네. 가점 시장. 4번이 되는 건데, 이 가점 시장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동통신회사 얘기하는 거죠. 그지? SK, KT, 그 다음에 6플러스. 그지?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비싼 상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 형태를 우리가 가점 시장이라 합니다. 8번 답은 4번이고, 총매출액과 총비용이 일치해서 이익이 0이 되는 매출액 또는 매출량을 우리가 손익 분기점이라 얘기해요.
이익도 손실도 없는 점을 우리가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그 영문 약자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BEP, 브렉 이븐 포인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익분기점 BEP, 브렉 이븐 포인트. 9번 답은 3번이고 10번. 다음은 경영지표에 의한 거래처별 여신한도 설정법에서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관련된 경영지표의 측정치로 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유동성은 유동비율. 상품 회전율도 여러분들 유동성에 들어가요. 상품 회전율도. 상품 회전율은 상품 회전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재고자산 회전율. 그치? 재고자산 회전율.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네. 안전성은 자본 비율인가? 수익성은 매출액 대비 총이익률, 회수성은 매출채권 회전율, 안전성은 자기자본 비율. 안전성은 자기자본 비율. 유동성의 유동 비율하고 상품 회전율 또는 재고자산 회전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답은 3번이 틀렸고 11번 수익성 지표를 활용해서 제품 A에 대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려고 한다. 다음 복의 예측 자료를 이용해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연간 고정비 300만 원을 한 개 이익률로 나눠주면 되는데 한 개 이익률이 안 나왔고 한 개 이익률은 단위당 판매가 1,000원에서 단위당 변동비 400원을 빼면 단위당 한 개 이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단위당 판매가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면 단위당 한 개 이익이 나오고 그걸 우리가 단위당 판매가 1,000원으로 나눠주면 한 개 이익률은 0.6, 60%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고정비 300만 원을 한 개 이익률 0.6으로 나눠주면 500만 원을 우리가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렇게 표현해요. 12번은 K 대리점의 10월 판매 예측치는 1000대, 10월 판매 실측치는 1100대이다. 지수평활법에 의한 11월의 판매 예측치가 1030대인 경우 평화상수는 얼마인가? 11월 판매 예측치를 구하는 건데 그럼 얘는 이제 평화상수 지금 얘가 이제 얼마인지 몰라요. 평화상수 곱하기 전달 10월에 실제 판매량이 1100대 플러스 1 마이너스 평화상수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10월에 예측 판매량 1000대를 곱했더니 11월에 예측 판매량이 1030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할 상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0.3이 답이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13번. 13번. 다음 보기에 주어진 가격 구성 비용에 대해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을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도매 매입 원가 있잖아요. 그지? 도매 매입 원가가 이제 도매 가격. 도매 가격이 소매업자의 매입 원가예요. 도매 가격이 2만 원인데 이 도매 가격 2만 원에다가 소매업자 영업비 2,000원하고 소매업자의 이익 1,000원을 더하면 소매 가격이 나옵니다. 소매 가격은 23,000원이 되는 거예요. 도매 가격이 소매업자의 매입 원가 2만 원이고 소매업자의 영업비와 소매업자의 이익을 더하면 소매 가격이 나온다. 14번. 운송 경로 형태 중 다음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다수의 소량 발송 하주가 단일 하주에게 일가에 운송하고 집화된 화물은 단일 거래처에게 운송되는 걸 우리가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다수, 그 다음에 중앙 물류센터 하나, 중앙 물류센터 거쳐서 단일 하주로 가는 거 우리가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라 하고 14번 답은 2번이고 15번.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능력을 결정한 사요소 중에서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능력 사요소는 비용, 품질, 유연성, 시간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품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적은 자원으로 제품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적은 자원으로 제품 서비스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건 비용에 대한 거네. 그지? 1번은 비용. 2번이 품질이네.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척도이며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된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먹었을 때 만족도가 높으면 품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음식 가지고는 또 그런가? 어떤 뭐 화장품 가지고 얘기하면 그지? 화장품이 잘 먹었을 때 품질이 좋다. 이게 이제 고객에 대한 이제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15번 답은 2번이고 설계 변화와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유연성. 설계 변화와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유연성. 경쟁사보다 빠른 신제품 개발 능력, 신속한 제품 배달 능력, 정시 배달 능력은 시간. 15번 답은 2번이고요. 16번. 다음 중 재고 관리 관련 비용 중에서 재고 유지 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매출 손실 비용. 재고 유지 비용은 일단 기본적인 게 자본의 기회 비용. 그 다음에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감모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지? 감모 손실 비용, 창고 유지 비용. 2번, 3번, 4번은 재고 유지 비용이 들어가지만 매출 손실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이 아니에요. 매출 손실 비용은 재고 부족 비용이 들어가긴 해. 재고 부족 비용. 재고가 부족하면 못 파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재고가 아예 없는 게 좋은 건 아닌 거란 얘기죠. 그지?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16번 답은 1번이고 17번. 매입 가격, 물가 상승을 가정할 경우 매출 총액이 가장 작게 평가되는 재고 평가 방법은 호일선출법이죠. 이거는 그 하살표를 우상향으로 그리고 써보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익이 가장 작게 평가되는 게 호일선출법. 이익이 가장 큰 거는 선의선출법. 그 다음은 이동평균법,
그 다음은 총평법이 되겠지. 그치? 선입에 가까운 게 이동이고 코입에 가까운 게 총평법이니까. 그래서 17번은 4번이고 18번 볼게요. 18번. 다음 보기는 재고자산 기록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계속기록법은 재고과목 손실이 기말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아. 매출원가가 그치? 이 표현이 어렵죠, 그치? 기말재고 수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기말재고 수량은 실제 재고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장부재고에는 포함이 됐기 때문에 결국 장부재고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부재고액이 실제 재고액보다 크다. 장부재고액이 실제 재고액보다 크다. 실제 재고액보다 크다 보니까 결국은 기말재고 자산이 크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말재고 자산 가대, 매출원가 가수.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재고 조사법은 재고 감모 손실이 단기 매출 수량이 포함된다. 포함되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가대하게 되고, 그치? 매출 원가가 가대하니까 매출이익은 가소가 되겠죠. 가소. 여기도 또 추가적으로 써야 되겠네. 기말재고 가대, 매출원가 가소, 매출원가 가소니까 이익이 가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가소, 매출원가는 가소, 매출이익은 가대. 여기는 크게.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가대, 매출이익은 가소. 여기서 표현이 작게. 여기는 크게. 장부재고가 더 큰데 기말재고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실제 재고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부 재고 갖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 재고를 알면은 감모 손실이 파악이 되는 거지. 실제 재고를 몰라서 감모 손실이 파악이 안 되니까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차라리 요 감모 손실이 장부 재고 수량에 포함돼요. 그럼 장부 재고 수량에 포함됐다면 장부 재고액이 커지겠네? 그럼 매출원가가 작아지겠네? 이렇게 이해가 좀 빨라지는데, 그지? 표현이 기말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말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제 재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실제 재고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무슨 재고액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장부 재고액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치, 장부 재고액이 그지. 그러니까 장부 재고액이 크니까 매출원가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실제 재고액은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결국. 실제 재고 조사법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 계속기록법은 여러분들 기말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모 손실이 요 표현 자체가 장부 재고액이 실제 재고액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재고 자산이 가대가 되고 매출원가가 가소가 된다는 생각을 다 가주셔야 돼. 19번.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고정 주문량 모형의 재발주점을 계산하시오. 고정 주문량 모형의 재발주점. 조달 기간은 3일이고 1평균 사용량은 2개. 그러면 조달 기간 3일 곱하기
일평균 사용량이 2개니까 그러면 3일 동안 우리가 발주해서 들어오는 데까지 지금 3일이 걸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2개씩 3일이면 몇 개는 필요해? 6개는 필요한 거지. 그지? 그지? 거기다가 예, 그 어떤 부득이하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더 손님이 몰리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재고가 예, 불확실성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재고가 무슨 재고? 안전 재고니까 안전 재고 5개까지 고려하니까 결과적으로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1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발주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고정주문량 모형은 물건을 팔아서 몇 개가 되면 11개가 되면 그때 발주를 한다는 얘기야. 그지? 네, 그때 발주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양은. 그래서 답이 11개가 되는 겁니다. 20번. 보기에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재고의 유형을 한글 용어 또는 영어 양어로 직접 기입하시오. 무슨 자재는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 운전에 필요한 자재를 우리가 예, 소모성 자재, 그지? 그렇게 표현하죠. 소모성 자재. 소모성 자재는 소비성 자재와 예, 설비용 자재를 구분하기로 하고 영문 약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MRO라고 얘기합니다. MRO. 그래서 우리 MRO라는 것 자체가 M은 메인테넌스. 그 다음에 R은 리페어. 그 다음에 O는 오퍼레이션스. 그래서 예, 메인테넌스 유지, 리페어 예, 보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스 운전 그런 얘기입니다. (21번) 다음 중 구매 관리의 목적 5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구매처를 선정하는 거 라이트 벤더 또는 라이트 서플라이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지? 공급자 서플라이어 적절한 가격 라이트 프라이스 좋은 품질 라이트 퀄리티 4번이 틀린 거죠. 그치? 라이트 패스는 없었고 지금 여기 퀀티티는 적절한 수량 이거 외에 예, 라이트 퀀티티 적절한 수량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 라이트 타임 추가적으로 더 있었죠. 그지? 적절한 구매처 선정, 라이트 벤더 또는 라이트 서플라이어 적절한 가격을 구매, 라이트 프라이스 좋은 품질의 예, 물품을 구매하는 거, 라이트 퀄리티 적절한 수량을 구입하는 거, 라이트 퀀티티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는 거, 라이트 타임 22번 구매 계약의 가격 할인 방식 중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일부 현금 할인은 우리가 어드방스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지? 어드방스드. 할인 판매 등의 특별 기간 동안 현금 할인 기간에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을 특인 기간을 우리가 엑스트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특별히 추가적인 날짜 더 주는 거. 그지? 구매 당월을 할인 기간에 한입하지 않고 이걸부터 예, 시작하는 방식을 구매 당월날 EOM End of Month 그 다음에 3번 거래일자를 늦추어 기입해서 대금지불 일자리 연계해서 현금 할인의 기산일을 거래일보다 늦추어 잡게 되는 방식을
예, 이게 선일부 현금 할인인데 선일부 현금 할인은 우리가 어드방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하고 그 다음에 할인 기간의 시작일을 거래일로 하지 않고 송장의 인수일, 이것도 하수일로 나오죠. 하수일, 인수일. 예, 인수일을 기준 할인하는 방식을 예, 아로지 리시프트 오브 굿, 그지? 상품을 인수하고 나서. 그래서 22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영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엑스트라, 예, 특인기간, EOM, 구매 당월날, 어드방스, 선일부 현금 할인, 그 다음에 예, 수치의 기준, 하수의 기준, ROG. (23번) 경쟁 입찰 방법이 아닌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선정해서 금액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구매 품목을 제조하는 공급자가 유일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공급자 선정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수의계약. 수의계약. 23번 답은 4번이고요. 24번. 다음은 구매 방법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시장 구매에 해당하는 것은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구매해서 공급하는 방식을 우리가 수시구매.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구매해서 공급하는 방식을 우리가 수시구매. 가격 인상을 대비해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가격이 낮을 때 장기간의 수요량을 미리 구매해서 재고로 보유하는 구매 방식을 투기구매. 소모용품과 같이 사용 소비량은 소량이지만 품목이 여러 종류로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대신 일정한 품목별로 공급하는 자를 선정해서 구매하는 방식을 일괄구매. 일괄구매.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시장상에 유리할 때 일정한 양을 미리 구매해서 재고로 보유하였다가 생산계획이나 구매 청구에 따라 재고해서 공급하는 방식을 이걸 우리가 시장구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25번. 다음 보기는 현금 할인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론에 들어갈 숫자를 AB의 순서대로 기입하시오. 20분의 10의 의미는 20일 이내에 갚으면 10%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특인 기간으로 며칠 더 준 거야? 60일 더 줬으니까 엑스트라, 그지? 더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80일 이내에 갚으면 10% 할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앞에가 80일, 뒤에가 10%. 앞에가 80일, 뒤에가 10%. 20일 이내에 갚으면 10% 할인인데 추가적인 날짜 엑스트라를 더 줬기 때문에 합쳐서 80일 이내에 갚으면 10% 할인 이런 뜻이고요. 26번. 다음 보기와 같이 원가 구성 비용이 주어졌을 때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직접 원가, 직접 경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더한 거 우리가 직접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직접 경비. 아니, 직접 원가가 아예 나와 있구나. 여기 100원이라고, 그지? 나와 있네. 미안해요. 직접 원가 100원. 플러스 제조 간접비 200원. 이렇게 더한 거 우리가 무슨 원가?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다. 그지? 직접 원가 100원, 제조 간접비 200원, 더해서 300원. 27번. 다음은 갑을 상사의 무역거래 내용이다. 각각의 거래와 관련되어 적용되는 법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국에서 한 개당 20달러 청바지를 수입하면서 15달러 수입 가격 낮춰서 신고하면 간세법에 걸려요. 수입 가격 낮춰서 신고하면. 간세법에 걸려. 셔츠 하단에 메이드 인 타이완 인쇄되어 있다. 이거는 원산지 표시죠. 메이드 인 타이완이니까, 그지? 그럼 이게 대무역법입니다. 대무역법.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3번. 태국에 한 개당 20달러 청바지 수입하면서 15달러 수입 가격 낮춰 신고하면 간세법에 걸리고, 셔츠 하단에 메이드 인 타이완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거잖아, 그지? 원산지 증명하는 것은 대무역법. 27번 답은 3번이고, 28번. 다음 중에서 내국신용장과 구매약인서 차이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 가능하죠. 구매약인서는 안 돼요. 이게 무역금융이 가능한 이유는 내국신용장은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잖아. 지급보증하니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담보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구매약인서는 지급보증을 은행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 가능, 구매약인서 불가능. 부가세 영세율은 내국신용장 가능, 구매약인서 가능. 수출실적도 둘 다 가능. 답은 3번이네. 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은 내국신용장 가능, 구매약인서 불가능. 그래서 28번 답은 3번이고 이것도 나왔던 문제네, 그지? 앞에서 내국신용장은 가능, 구매약인서는 불가능. 수출실적은 둘 다 가능, 부가세 영세율도 둘 다 가능. 무역금융은 내국신용장만 가능, 구매약인서 불가능. 그래서 28번 답은 3번. 29번. 무역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 방식 유형 중 선적 이전에 물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제되지 않는 방식. 이게 사전 송금 방식. 사전 송금 방식은 제가 외울 때 주, 일, 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치? 주문불. CW, 캐시 위드 오더. 주문불이라고도 하고, 주문불은 또 다른 말로 또 무슨 불이라고 얘기해? 선불. 선불이라는 표현도 쓰고, 예, 그 다음에 일부 선불. 그 다음에 누진불. 일부 선불이 머니 어드방스인가? 어드방스 머니? 일부 선불이? 어드방스 머니인가 그렇고, 누진불이 프로그레시브 페이먼트.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선적 이전에 물품 대금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제되지 않는 방식은 연불이 되겠네. 연불이. 그지? 연불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연불을 우리가 예, 디퍼드 페이먼트. 디퍼드 페이먼트. 디퍼드 페이먼트 이렇게 사용하고, 연불은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죠. 그지? 먼저 물건을 받고 나서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이제 받으면 그 돈 갖고 갚겠다는 게 연불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번. 다음 중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중 결제대금이 부족한 수입자가 신용장을 발행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 수입품을 매각해서 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하한신용장은 기한부 신용장이죠. 기한부 신용장. 물품을 팔아서 대금을 받아서 그 대금 갖고 상환하는 방식이 기한부 신용장 방식이고,
31번. 다음 보기는 신용장에 의한 결제 절차 중에서 어떤 과정에 해당하는지 한글, 영어 또는 영어 용어로 직접 기입하시오. 수출업자가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수출업자가 매입은행에 의해 선적 서류를 제출하고 한화음의 매입을 의뢰해서 수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을 우리가 내고라고 얘기합니다. 내고. 영문으로 쓰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지? 영문으로. 그래서 NEGO 알고 있어야 되고. 3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선적서류는 무엇인지 한글 용어로 기입하시오. 선화증권, 보험증권과 함께 무역거래의 필수적인 선적서류이다. 원거리에 떨어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 명세서를 우리가 이제 상업송장 이렇게 표현해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 명세서를 우리가 상업송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래물품의 단가, 부대비용, 보험료, 총금액, 지불 방식, 지불 시기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거래 계산서 및 대금 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상업송장은 우리가 커머셜 인보이스 이렇게 표현하죠. 커머셜 인보이스 여기까지 해서 20년 사회 물류일급 이론 문제가 다 끝났고요.